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 그리고 국채금리의 진정세에 주목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장중에 37%대까지 폭락하면서 월가에서는 최악의 날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에게도 기술주들의 부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시간외 거래에서는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개별 종목들 참 이슈가 많았죠. 네, 시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국내장도 그렇고요.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기저기서 빠르게 테마성 이슈들로 종목들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이슈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뉴욕에서는 좀 더 큰 종목들이 큰 이슈로 움직임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흐름들이었는지 지금부터 살짝 점검하면서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은 오늘은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기업 이슈를 제외하면. 그래서 각 기업들의 이야기만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테슬라는 실적을 주목하면서 장중에는 트위터 인수에 대한 자금 부담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5%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5% 정도 하락을 시간 외에서 모두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실적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보고요. 메타나 엔비디아, 알파벳 등의 종목들 모두 내려가면서 나스닥에 좀 영향을 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하락을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어제 넷플릭스 일단 실적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던 바 있었는데요. 9개 이상의 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강등했습니다. 그것도 꽤나 세게 멘트를 내놨어요. JP모건에서는 향후 몇 달간 신저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며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넷플릭스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장중 37% 정도 밀렸다가 결국 종가상 35%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이 넷플릭스가 하락하면서 팬데믹 시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이 모두 같이 내려간 겁니다. 메타나 알파벳 등도 그 영향권에 있었던 거고요. 줌이나 펠로톤 등의 종목들의 하락도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리고 IT 쪽에서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이 이렇게 발주를 내는 측의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를 받아서 장비 수주를 따내는 업체들의 주가는 견고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SML도 실적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3%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램리서치, KLA와 같은 장비주들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이게 또 국내에서 장비주 시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의 브리핑은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키워드들 이래요. 테슬라 그리고 LG 엔솔 원통형 배터리 공장 이야기, 구동모터, 현대차의 미국의 대규모 투자, 기아, 폐배터리 이슈들 있습니다. 플러스 원자재 이야기. 저희 원자재는 워낙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각 이슈들 한번 들어가 보죠. 테슬라입니다.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기도 하죠.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로 봤을 때 19조 이상을 갖고 있는 종목 1위입니다. 이 숫자가 2위에서 10위권 종목을 다 합친 숫자와 맞먹을 만큼 테슬라에 대한 서학개미의 사랑은 크다라는 거죠. 1분기 차량 인도, 다른 업체들 자동차 생산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평가였고요. EPS 추이를 보면 오늘의 실적은 슈퍼 서프라이즈입니다. 쭉 매 분기마다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번 1분기 실적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천슬라로 회복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요. 우리 원통형 배터리를 주장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외칠 때 테슬라가 홀로 원통형 배터리를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구간이 명관이 아니겠느냐. 오래된 기술, 안정성이 부장이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인해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니 양산성도 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지금 각
각종 쇼티지 현상에서 테슬라가 경고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향은 테슬라가 선택하면서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도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했고요. 결국 그럼 원통형 배터리를 누가 생산을 하느냐?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향 납품이고요. 삼성 SDI는 볼보나 리비안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업계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비용이 덜 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괜찮고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했다. 그러면 LG 엔솔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축구장 370개 규모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에서요. 1,000억 원을 투자했고 3조 원까지 투자비를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첫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거죠. 전기차에도 납품하고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선 청소기와 같은 전동 부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동 공구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발달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연결이 될까요? 넘겨보실게요. 일단 테슬라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따로 빼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흥 SEC, 동원 시스템즈, 테이펙스, 상신 EDP 여기 컬러가 조금 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이 아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원통형 배터리 주목하신다면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배터리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동 모터예요. 전기차의 또 다른 심장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연기관의 엔진 역할을 구동 모터가 해줍니다. 관련해서도 소식들이 많았어요. LG 마그나가 멕시코 전기차 부품 착공식을 또 어제 가졌습니다. 구동 모터와 인버터 등의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하고요. 이 구동 모터 시장도 2030년도에 60조까지 클 것이다라고 시장 예상합니다. 그리고 구동 모터는 로봇이나 우리 요즘 핫한 이슈인 UAM 등으로도 사용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죠. 구동 모터 관련주는 이렇게 많이 꼽힙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으로의 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 점검을 해보죠. 지난번에 전달을 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현대차가 9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한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봐야 되고 현대오토에버 봐야 되고 미국에 손잡고 같이 진출하는 부품사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 배터리사가 어디가 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과 거리 면에서는 LG 엔송과 SK 온이 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나오면 같이 전달할게요. 자, 어제 기아가 8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아가 대세냐라는 시각이 많이 몰려요. 저희 시간에도 자동차 전략 세울 때마다 모두 다 기아를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아를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일단 친환경 부분에서 당연히 대수는 현대차가 압도적입니다만 비중으로 봤을 때는 기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요즘 연기금이 스물스물 매수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라인 쪽, 전기차 라인 쪽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아 최근에 중고차 구독 상품 서비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주목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주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테슬라 밸류체인 이야기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이야기 살펴봤고요. 현대차 그룹의 연결고리를 한번 또 들어가 보면 소재단에서는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2차 전지 전기차 쪽을 초점을 맞춘다면 장비단에서는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신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동차
전기차 2차 전지 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폐배터리, 이것도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산업이라서 이거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서 폐배터리의 발생량도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70조 원 규모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40년에는 7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연간 33%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내 4대 그룹이 배터리 관련돼서 동맹을 맺었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손을 잡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지난 4월 14일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4월 14일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법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전해졌었죠. 어제 저희가 또 가나 안 가나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폐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로 7에서 10년 정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데 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폐배터리의 신사업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어제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힘을 받긴 했는데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9% 넘게 오르긴 했는데 다들 지금 보시면 주목을 받긴 받았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장에서요. 대부분이 1%대 상승에 그쳤고 MPC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시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소폭의 약세로 돌아선 채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는 어제 하루 깜짝 이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뉴스 헤드라인이거든요. 전기차 폐배터리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 뉴스가 2011년에 전해졌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제주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건립한다. 그리고 재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이 뉴스도 2019년, 2021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로 좀 급부상하나라는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또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제가 이 브리핑을 준비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할까 말까, 그냥 하지 말까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고민했는데요.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 네. 혹은 좀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향후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짧게라도 꼭 코멘트 저희 듣도록 할게요. 수정 앵커가 정말 이걸 할지 말지 너무 많이 고민을 네. 했었는데 또 자세히 수년치 기사를 검색해 보면서 전달을 해주셨네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계속 이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보죠. 끝으로 가나 안 가나 보면 매일같이 기판 얘기하게 되는 느낌인데요. 어제는 또 기판 쪽의 흐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조금 더 강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애플의 FCBGA 기판 납품 이야기가 또 솔솔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애플 모멘텀 안고 가는지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해성게스는 10일째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기판 내에서 어느 날은 누가 조금 더 강하게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원전 뉴스도 또 흘러나오네요. 이번 차기 정권에서 원전 18기 수명 증가하는 거다. 18기 수명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 있고요. 미국에서도 노후 원전 수명을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오늘 단기적인 반응을 보일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철강 쪽도 어제 스틸데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전날에 브리핑을 통해서 맞아요. 스틸데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연이틀 철강의 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철강 생산 기지들이 봉쇄를 하면서 철강주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빠지면서 이 관련 콘텐츠주들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네. 관련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이나 곡물 부분 이 테마성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챙겨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이슈 담아서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앞서 다뤄본 이야기들에 대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운동하시다가 러닝머신에서 네. 넘어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투혼 이렇게 출연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긴 한데 언제든 네. 무리가 되면 말씀 주셔요. 아,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만쌤이 좀 덜 다치셨으면 앞으로 올해 들어서 조금 다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좀 바라보면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뭐 앞서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온 것과 여러 전기차 2차 전지 이슈를 쭉 한번 좀 길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찌 보시는지 그 안에 관전 포인트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장중 거래에서는 좀 하락폭이 깊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이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판가 전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과연 판가 전이가 잘 되는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매출이 일부 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쭉 얼마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이런 호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국내에서 딱 테슬라 관련주라고 엮인 기업과 테슬라의 실제 밸류체인과는 좀 분리를 하시는 게 필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전에 테슬라 관련주로 엮였던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센트럴모터 혹은 KC 같은 종목들은 오늘 시초가에 고가 형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적인 이슈로 보시기는 조금 이제 단발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테슬라와 함께 할 수 있는 밸류체인이 가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LNF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테슬라도 최근에 워낙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관련 이야기고요. LNF는 이런 소재들을 테슬라에 좀 직접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 프리미엄, 즉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한다는 건 한쪽이 조금 이제 거래처가 끊기더라도 더 많은 곳에 좀 그런 프리미엄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이제 LNF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내에서는 현대 오토웨어가 좀 지속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이제 자체 개발 이제 OS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혹시 테슬라 관련된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처음에 시초에 옵션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옵션 혹은 이제 기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향후 이제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로 현대 오토에버 긍정적 그리고 테슬라 밸류체인 내에서는 탑픽 LNF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이 부분들 저희 좀 잘 기억하면서 움직일 거고요. 앞서 폐배터리 수정 앵커가 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짤막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때는 사업성으로는 정말 끝내줍니다. 저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로 긍정적인 사업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한 번 튀고 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할 게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시장 가치는 이제 얼마 정도로 전망을 하지만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도 정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전혀 없다라는 말씀과 네. 함께 관련된 매출이 없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래도 2025년도 혹은 이제 그 이유가 돼야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분출에 좀 급급하게 한 상황과 함께 이제 저는 이 기업들을 봤었을 때는 이제는 정말 단발적인 시세 분출을 제외하고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라라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론 정말 매력적인 산업인데 수정 앵커가 어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걱정을 조금 했던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는 뭐 단기 대응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 쪽에서 오늘 질문을 2개나 소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판 쪽은 저희 뭐 자주 얘기 나눠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판 내에서도 뭐 사실 삼성전기 계속 주목해보자라고 의견도 또 주셨잖아요. 그 다른 종목으로는 이미 수익이 났었고 삼성전기도 어제 괜찮았는데 넘어가고 철강주요. 철강주도 어제 뜨거웠는데 이익 실현 타이밍 아니야 라고들 하더라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철강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형, 대형까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쓰임새가 많다라는 게 즉 이제 좀 어느 정도 공급은 줄고 있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판 가격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상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건자재 쪽 관련해서 뭐 철근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굉장히 판가 전이를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외부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실적 발표 이전이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혹은 현대제철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는 조금 더 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해서 저는 실적 발표하기 그날 전날 혹은 이제 그 당일날 매도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좀 이제 단발적인 시세 분출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의 이익 실현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좀 뒤늦게나마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이제 철강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덜 오른 좀 알짜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셔서 실적 발표 이전 혹은 당일날 매도하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철강, 뭐 강관 이런 종목들 꽤나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 전 혹은 그 당일로 좀 이익을 챙겨놓고 만약에 철강의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지금은 포트를 집중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서 워낙 소형 철강사들은 움직임이 너무 빠릅니다. 네. 이제 훅 불면은 막 20%가 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따라가기엔 너무 부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덜 오른 이제 예를 들어 세아베스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도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섹터 내에서도 좀 정비하면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중소형 철강사 튀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이다 얘기 주셨고요. 자, OTT 충격에 콘텐츠주가 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이슈겠죠, 결국. 오늘 밤에 넷플릭스 정말 충격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관련 영향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제 이제 주변 분들도 과연 넷플릭스를 잡아야 되는지 어제 30% 하락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야수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비유를 하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셀 업체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재 매출이 좀 덜 나오고 시청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런 점유율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자체 제작 드라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 사실 괄목할 만한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컨텐츠 업체들은 소재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재 업체들은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하락 때 좀 부담스러운 주가에서 좀 이제 좀 거품이 거치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뭐 제이 컨텐츠나 이제 뉴 같은 종목들도 일부 사실상 실제로 매출은 잘 나오지 않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관련해서 좀 폭락이 나올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라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그래도 콘텐츠 업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집행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형 콘텐츠 위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소형 콘텐츠는 사실상 이제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가 대박이 나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외형적인 성장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는 매수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내에서는 오히려 이 하락이 결국에는
OTT의 하락이지만 소재가는 견고하다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이제 AS하고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ASR 종목들 참 많아요. 유니드부터 해서 태경케미칼, 서진시스템, 해성DS, 해성DS 46% 좋죠. 유니드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익 챙겨야 되는, 지금 매도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이제 기업들로 보시면 뭐 유니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밸류 부담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좀 기업이라고 좀 분할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피크아웃 우려도 일부 존재를 해서 3분기 이후로는 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단기간 좀 수급을 받은 기업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좀 분할 매도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해성DS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슬슬 분할 매도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신규 매수로는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주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분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라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만 스펙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골라주셨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윤 정부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소 추진 수혜기업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네, 좀 어려워서 어제 조금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기업들만 혹은 이제 외형적 성장 혹은 주가 탄력성이 강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드디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일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뒤늦게나마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현재 기관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밑에 기업들도 조금 주가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을 필두로 조금 상승하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럼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쭉쭉 한번 추려주실까요? 네, 일단 세 가지 주제로 좀 포인트를 잡아왔고요. 일단은 네. 12인치 팹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8인치 파운드리가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구형 이제 장비를 조금 손봐서 신형으로 만들어 차량용 반도체에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련해서 8인치 파운드리에서 최강자인 뭐 DB하이텍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칩스도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와서 적자에서 흑자 기업이 막 된 상황에서 그렇게 오른 주가에 비해서 사실상 시가총액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상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DB하이텍은 워낙 1분기 실적도 컨센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 워낙 주가도 좀 적정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 없이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팹리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쪽은 너무 약합니다. 사실상 글로벌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팹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사실상 LX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이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있다면 추가적인 이벤트 상황으로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LX 세미콘의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뭐 주가가 현재 높다고는 하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AD 테크놀로지는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이제 좀 밴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이제 테마성 이슈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EUV 장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좀 미세 공정 관련해서 EUV 장비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소재 쪽 국산화 혹은 장비 국산화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는 좀 성과로 보여줄 시기인데, 이전에서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비 쪽에서는 FSD를 이제 좀 탑픽으로,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좀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으며, 두 기업 다 좀 높다고는 하지만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입맛 따라 뭐 대형주 하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을, 좀 이제 중형주 하실 분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린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개예요. 네.
제가 1억인가요? 그렇죠. 1억을 줬을 때 네. 이 6개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실을 게 뭐예요? 저라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만약 오늘 같은 경우 1억을 주시면 좀 반으로 나눠서 이제 텔레칩스에 한 저희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또 하신다면은 저는 동진 세미캠에 또 5천만 원을 투자를 이제 두 가지 다 나눠서 좀 할 것 같은데 워낙 박 1억조로 유명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입맛에 따라서 5천만 원 쪽 분할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아마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줄 코멘트 듣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2주 전이었어요. 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딱 바꾸면서 지금부터 현대차 기아 매수 의견 주셨고 잘 나갔어요. 기아 탑픽 주셨는데 기아 더 가요? 네, 저 더 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달 버틴 기업들 이제는 판가 전이에 용이한 기업들이나 이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선방했던 기업들은 악재가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보다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상 작년 말부터 해서 자동차 조금씩 조심하라고 했던 의견을 바꾼 이유도 회사에서 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잘 팔리고 그다음에 대처도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관련주 기업, 현대차 그룹주 혹은 기아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에 대한 비율을 딱 바꾸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기아가 힘을 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만쌤 빨리 회복하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